여기는 우리 둘만의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괜히 불편해요. 아들도 바쁘단 핑계로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는 늘 조심스러워 보여요.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싶어서 말도 행동도 아끼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요?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저 손주 얼굴만 보고 조용히 나와요. 나 괜히 민폐되는 사람 된 걸까요? 며느리의 눈치를 본다는 그 말,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당연히 모이던 가족이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웃고 울 수 있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고 아들의 기분을 헤아리게 된 자신을 보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진심이었는데 그 말조차 며느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간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셨겠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노력하고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오히려 선을 넘는 간섭으로 보였을까봐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는 그 마음. 결국은 나만 서운해하고 나만 멀어지는 것 같다는 그 감정이 가장 괴로우셨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구석이 휑하게 비어 있었겠죠. 사실 이 관계의 어긋남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저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던 것이고 며느리 입장에선 자신만의 경계와 공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부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와의 거리도 일정하게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한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어울리고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선 그런 기대가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우리 집 일에 너무 관여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의 벽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대부분 말이 아닌 표정과 분위기로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참 많은 감정을 혼자 삼키셨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책도 들고 내가 너무 나섰나 하는 조심스러움도 생겼겠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집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괜히 방해가 되지 않을까 망설여졌을 겁니다. 마음 한쪽엔 여전히 함께 웃고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가족이지만 그 문을 열 용기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거죠. 더 조심하고 더 조용히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시어머니는 존재를 줄이는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노력은 사실 더 외롭고 쓸쓸한 감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움 위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움보다 예의와 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해도 며느리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딸처럼 해야 한다는 기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딸과 엄마는 싸워온 시간이 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가까워야 한다는 기대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의 서운함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으로 흘러나오면 며느리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존중받고 안전한 거리를 지키며 조화롭게 지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며느리 입장에선 벽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엔 짧은 문자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바쁠 텐데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지난번 반찬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이런 식의 단순한 안부나 감사 인사가 좋습니다. 너 언제 오니? 너 왜 안 오니? 처럼 뭔가를 요구하거나 감정을 담은 표현은 며느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건넬 땐 넌 내 딸 같아 보단 너랑 이야기하면 나도 많이 배워. 고마워.
이런 식으로 상대를 딸로 삼으려 하기보단 한 사람의 성인 여성으로 존중해주는 말이 며느리의 마음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며느리가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건 엄청난 한마디보다 불편하지 않은 작은 배려의 축적입니다. 가끔은 먼저 다가가기보단 상대가 편할 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서로 편안한 거리를 찾는 게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줘요. 서운한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특히 먼저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걸까?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관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진짜 가족이라는 건 서로가 같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워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가족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서로 서툴고 낯설고 상처도 오가지만 그 시간들 속에 담긴 진심까지 부정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따뜻한 말 한마디, 부담 없이 건넨 안부 하나가 서서히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줄지도 몰라요. 어떤 날은 기다려주는 게 더 큰 용기고 어떤 날은 내가 먼저 웃는 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혹시 내 말이 또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삼켰던 그 진심,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멀어진 그 거리, 그런 모든 마음을 지금껏 혼자 안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따뜻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며느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은 채로 멈춰 있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의 삶을 더 돌보고 아껴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애써주신 만큼 이제는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